오늘 제가 Q&A를 가져왔는데 늦어져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을 꼭꼭 드리고 싶고, 제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학생이다 보니까 이것만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문들은 제가 정리를 대충 해봤어요. 그래서 뭐 공부에 관한 내용이나 재수에 관한 내용이나 뭐 이것저것 내용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하나씩 편하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질문은 버블리님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영상 댓글을 보면 알 수 있고 제 인스타 아이디에도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제 이름은 윤지입니다. 네, 본명은 윤지이고요. 다음으로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그리고 유튜브 수익으로도 생활을 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생활비는 정말 달별로 그리고 막 계절별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용돈은 기본적으로 50만 원을 받습니다.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이거는 정말 그 생활비, 뭐 식비나 교통비로만 사용을 하고요. 통신비와 같은 휴대폰 요금 같은 거는 부모님이 따로 내주시고, 만약에 그 달에 아팠다, 그래서 병원을 갔다 오나, 아니면 뭐 좀 어딜 가야 돼서 좀 평소에 사지 않는 그런 생필품이 아닌 물건을 산다, 이러면은 그거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으로도 생활을 하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수익은 나고 있고요. 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랑 이제 광고주분한테 직접 받는 돈, 이렇게 두 가지로 수익이 나는데, 이 돈은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알바를 하는지 용돈으로 생활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저는 알바는 하지 않고 있고요. 부모님이 약간 알바하는 거에 대해서 알바를 안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방학 때는 안 했는데 저번 방학 때까지만 해도 과외나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번 돈들을 모아두고 부족하면 거기서 꺼내 쓰는 형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화여대 학비에 대해서, 그리고 학비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는지 여쭤보셨는데, 학비는 제가 과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공대나 예체능 계열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 36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고, 부모님 회사에서 이게 학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업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학점 대비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요. 복습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업은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북으로 그냥 다다다다 필기를 해요. 이건 시험에 나올까 싶은 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런 거를 적어 놓으면 시험 공부할 때 이해하기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적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노트북 자체에서 마구마구 적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줄글로 적었으면은 단어 단위로 정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요. 그거를 그 교수님이 올려주신 PPT를 뽑아서 그 PPT에다가 손으로 옮겨 적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2번, 3번 읽으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요. 시험 일주일 전에는 A4 한 장을 만들어서 그걸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시험에 나올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각 단원별로 챕터 1 한쪽, 챕터 2 그 뒷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목 하나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과목을 5개, 많게는 5개, 뭐 4, 5개 시험을 보다 보면은 그 과목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는 했는데 나 뭐 공부했지? 이렇게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해 갑자기 나 그것도 해야 되는데 싶으면 원래 좀 공부할 때는 막 이 과목 공부하고 있으면 저게 불안하고 저 과목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읽어서 맞아 나 이런 거 공부했었지 이렇게 하기 위함이고요. 실제로 시험 전에는 방대한 양의 프린트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위주로 공부하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공부를 합니다. 이제 필기를 마구 하고 노트북 자체에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손으로 옮겨 적고 그거를 뭐 3-4번 반복을 하고 A4 용지에다가 요약해서 그거를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저학년 때도 학점이 좋으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저학년 때 학점이 안 좋았어요. 새내기 때 너무 지금 생각하면은 애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막 엄청 놀러 다니고 막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고 이랬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애매하게 공부하고 애매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막 술 마시러 엄청 다니고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내기 때 학점이 정말 안 좋았고요. 2.8이었나? D-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2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고 재수강을 했고 D-를 재수강해서 A-로 바꿔놓으니까 총 학점이 팍팍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수강이랑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는 쭉 4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기 직전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지 그리고 재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 이대를 꼭 오고 싶어서 재수를 한 것인지 현역 때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수능 끝나고 바로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무조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 바로 재수를 하게 되었고요. 현역 때는 합격한 인서울 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별로 안 내켜 하셨고 그리고 아까 이대로 꼭 오고 싶어서 재수를 한 것인데 이거는 아니고요. 꼭 이대만 오고 싶어서 재수를 한 건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대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해도 안 오를 거라는 말이 많아서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재수해서 열심히 하면 당연히 오르죠. 저는 재수를 해서 정시 성적을 엄청 많이 올렸고요. 재수를 똑바로 잘 한다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공부 방법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기에 적절한 말은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수능 직전에 다시 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알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집 몇 쪽에 있는 어떤 문제를 몰랐는지 그때 다시 볼 수 없거든요. 그냥 지금 다 알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실제로 다시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봐야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모르겠는 건 지금 알고 넘어가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현역 때 그러니까 수학이랑 영어는 1등급이었는데 국어를 72점인가? 3등급을 맞고 재수를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국어가 재수하는 내내 제일 스트레스였는데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이고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고3이나 재수생의 경우 지금 9월 거의 10월이죠? 이때 공부법을 바꾸는 건 너무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국어는 1교시니까 너무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문을 모두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하고 이 선지는 이래서 틀리고 라고 체크를 하는 게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국어 공부했던 방법은 만약에
그 맞는 거를 고르면은 만약 3번에 답이 맞잖아요. 선지 3번이 답이 맞아요. 그럼 4번, 5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말고 3번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물론 공부를 할 때는 보면 좋겠죠. 근데 문제를 풀 때 4번, 5번에 틀렸음을 증명하지 않고 3번이 맞으면 거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간 단축이 많이 되고 사실 수능 시험이라는 게 답은 쉬워요. 답은 쉽고 오답인 선지가 너무 헷갈려서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공부를 할 때 만약 뭐가 아닌 거를 골라라. 그러면 이게 아니면 틀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 선지는 읽지 않고 넘어가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나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좀 두루뭉술하게 재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재수 시절 얘기를 하자면 약간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재수 얘기 시작하면 진짜 한 3, 4시간 떠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재수를 딱 끝내고 블로그에 썼던 재수 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 주소를 지금까지 안 알려드렸는데 나머지 글들을 비공개 처리를 하고 그 링크를 여기 아래다 더보기에나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 잡으셨는지. 저는 별건 없었고 제가 기숙학원을 다녔는데 기숙학원 학원비가 너무 비쌌어요. 한 달에 255만 원이고 저는 영어가 약해가지고 영어 특강을 들어서 그게 돈이 따로 나갔고 또 거기서 용돈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20만 원 뭐 요 정도가 저한테 돈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별 생각 안 했고 삼수는 안 된다 이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수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도중에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일단은 이거는 시기마다 다른데 만약 시험 기간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쉬고 노는 편이에요. 그냥 그날은 쉬고 만약에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할 게 지금 당장 너무 많다 그러면 아파도 해야죠. 뭐 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아파도 참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 무슨 전형으로 합격하셨는지 그리고 수능 점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능 점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제 점수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결을 대표하는 점수가 될까봐 좀 무섭기 때문에 그게 망설여지는 점이 있고 간략하게 등급을 말씀을 드리면 국어, 수학을 1등급을 받았고 영어를 2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랑 사회문화를 했는데 윤리와 사상을 2등급을 받았고 사회문화를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했는데 제2외국어가 베트남어 48점이었는데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수능 점수는 대략 이렇고요. 저는 논술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대학생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남자가 없는 게 저는 제1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개인을 존중하면서도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뭉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똑한 벗들,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이 진짜 많아서 그런 것들 수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생활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학교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경영학과 전반적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 이거는 수업이랑 과목마다 정말 다 달라요. 약간 경영 과목은 회계나 재무나 뭐 마케팅, 조직 이렇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교수님 바이 교수님으로 수업하는 방식이 다 너무 다르고 재무 교수님인데 팀플 시키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어떻게 딱 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나 재무 같은 거는 개념을 설명하고 그거를 학습한 뒤에 주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마케팅, 인사, 뭐 조직 이런 것들은 개념을 설명을 하고 예시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뭐 MIS나 경영과학, 빅데이터 이런 거 같은 거는 약간 실습을, 툴을 직접 다뤄보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논문 같은 거 찾아볼 때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궁금해요. 주로 리스를 이용하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는 논문도 그 학교 이화여대를 통해서 부여받은 이메일 같은 걸로 접속을 하면은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논문을 찾아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다음 학기에 몇 학점 들으시나요? 저는 원래는 16학점을 신청을 했는데 1학점짜리를 드롭할 예정이라서 15학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이 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2학기가 남았는데 교환학생 가서 전공 12학점 정도를 채워오고 그 다음에 막학기에 이화를 돌아와서 8학점 정도를 들으면 칼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좀 학교를 더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점은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분배할지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내 진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해보는 것보다 더 나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진짜 많은 일들과 많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거나 재밌는 거를 한 번에 찾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가 못하는 거나 내가 재미없는 거를 그냥 쳐내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영대생이다 보니까 1학년 때 CPA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여름방학 때 인강 들으면서 학원도 다녀봤고 근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는 저랑 친한 친구랑 학교 축제에서 코코넛 스무디를 팔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직접 뭔가 해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랑 잘 맞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이런 게 잘 맞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인턴이랑 이것저것 해보니까 대충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창업이나 벤처캐피탈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경험으로 직접 해보는 거에서부터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것저것 이렇게 한 번에 어떤 순간에 이거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런 게 맞고 이런 건 좀 나랑은 안 맞네 하면서 버리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진로에 대한 제 고민 과정입니다. CPA 준비할 생각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해봤는데 안 맞고, 저는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영학과 가셔서 힘든 점은 없는지, 전공 과목들 잘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적성에 아주 잘 맞고요. 제가 아까 저는 논술 장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자소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글 써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영학과를 지원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경영학과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엄청 잘 맞고 제가 원래는 약간 사회과학 대학에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가 사람을 만든 건지 아니면 제가 원래 사과대 쪽에는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과대 수업을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진짜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가 저랑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점은 복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강 신청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경영대생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심화 전공을 하려면 경영 전공으로 심화 전공을 하려면 진짜 교환이 필수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수강 신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 유일한 힘든 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혹시 복수 전공 하시나요? 어떤 거 들으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기업가정신 벤처경영 학사 이거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캐피탈, VC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과목? 전공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팀플 때 진상대처법. 팀플 때 진상을 만났을 때 버블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가 성적을 A를 받고 싶으면은 그냥 참고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한 사람이 그 한 학기에 투여하는 내 리소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모든 과목에 똑같이 배분하지 않으니까 이 과목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A를 만약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다 하면은 그냥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열심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그 이화 교양 중에서 사물과 예술이라는 과목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이화버시 보신다면은 이 과목을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기말을 티플로 대체를 하는 과목인데 제가 중간고사를 만점을 받고 그 과제도 모두 다 제출해서 만점을 받았는데 최종 성적을 받아보니까 C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교수님께 문의를 드렸는데 기말로 대체되는 팀플을 저희 조가 너무 못해서 C뿔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그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다른 팀원들이 열심히 안 하길래 저는 나는 시험도 잘 봤고 과제도 다 잘했으니까 이건 좀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같이 적당히 했더니 다 같이 적당히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좀 더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 같은 거는 따로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새내기랑 2학년 때 이런저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막 해외 연수, 기업 탐방 해외 연수나 해외 봉사, 뭐 교육 봉사 뭐 이런 거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약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배우는 게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교육봉사 갔다 오면 뿌듯하긴 한데 이게 뭔가 내 커리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내가 진짜 이걸 통해 뭘 배우고 있는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이후로 잘 안 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뭔가 저는 유튜브 채널 올리는데 나름의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뭐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되는지 어떤 검색어가 잘 걸리는지 뭐 연령별 비율 이런 약간 분석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지금 보고 약간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제 나름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그로스 해킹 이런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UI랑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랑 되게 UI가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제가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서 일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풀면 충분히 제 커리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학기 계획은 어떻게 되냐? 교환 가기 전 마지막 학기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학점 적당히 잘 받고 제가 교환 가면은 한동안 친구들, 가족들 A 못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에 코딩 수업을 듣는데 이 코딩을 진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요 세 가지가 이번 목표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과 공부 잘 되는 장소는 공부 되게 잘 되는 장소는 딱히 없고요. 주로 ECC 노트북실을 그 이화신한 노트북실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콘센트 있는 곳이 필요해서.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기숙사의 저희 방입니다. 학교 아니니까 기숙사도 되겠죠? 그리고 이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영어 공부 방법, 영어 회화도 잘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회화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정말 오해예요. 저는 재수하고 수능 봤을 때 유일하게 1등급 못 받은 과목이 영어였고요. 회화도 그다지 잘하지 못합니다.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아마 교환학생 면접에 관한 거를 올려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면접은 당연히 예상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미리 생각하고 연습하고 갔으니까 약간 자신 있는 척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좀 미드나 넷플릭스 보면은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오버하면서 많이 따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히 이거 말고 따로 영어 회화 방법은 없고요. 저도 기본적인 회화만 가능한 편이라서 교환학생 가서 실력을 많이 키워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서류 넣을 때 학점 외에 다른 스펙들도 중요한가요? 자소서랑 학점이랑 영어 점수를 냈는데 여러 글들과 기파견자들의 경험을 들어봤을 때 학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경영대 교환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근데 이화 국제교류처에서 가는 거는 학점이랑 영어가 비슷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석사 공부를 더 하거나 유학 갈 생각 있나요? 일단은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공부할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더 공부할 그런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 교환학생을 끝나고 요즘에 든 생각인데 교환학생을 한 번 더 가서 중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일 교환 끝나고 중국으로 또 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교환학생은 어느 나라로 가게 되셨나요? 왜 그 나라를 선택했나요? 하셨는데 저는 독일로 가고요. 왜 독일로 가냐면 일단은 제가 대학생 때 꼭 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을 탈락을 시켰고요. 유럽 나라 중에서 물가가 가장 저렴하고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독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졸업 후의 진로는 무엇인가요?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졸업 후에 일단은 일하고 싶은 분야는 벤처캐피탈이나 좀 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스타트업을 제가 직접 창업해서 창업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 창업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의 평균 나이가 45세 정도래요. 근데 제가 지금 22살이니까 지금 그 평균 나이까지 23년 정도 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때까지 커리어를 쌓고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이신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는 편인지 궁금해요. 저는 굳이 따지면은 즉흥이고요. 시험 기간에는 큼지막한 계획들을 짜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진짜 즉흥적으로 이번 건강 시간엔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친구가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인데 시험 기간에는 막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라고 정해놓진 않지만 요 날은 이 과목 공부해야지, 이 날은 이 과목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큼지막한 계획을 짜는 편입니다. 다음은 어렸을 적 해외에서 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린다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나요? 했는데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산 적이 없고요. 린다라는 이름은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은 제가 인턴한 회사에서 닉네임을 써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 본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영어 이름으로 서로 저 대표님한테 데이빗 이렇게 부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가져야 돼서 그렇게 검색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름을 하나 고른 거고요. 왜 린다를 골랐냐면은 뭔가 어감이 좋기도 했고 뭔가 스타트업에 린하다고 되게 빠르게 뭔가 해내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린이랑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린다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취 계획은 없으신가요? 했는데 아마 교환 갔다 와서 다시 학교 다니게 되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기숙사가 너무 좋고 제가 너무 운이 좋게 6학기째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사는 기숙사가 정말 깔끔한데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한 학기에 한 7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너무 크고 또 학교랑 가깝다는 정말 최대 장점이 있어서 지금은 기숙사에 살 수 있는 만큼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교환학생 갔다 오면은 제가 막 학기 뭐 이렇게 되니까 기숙사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자취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해가 좀 많이 져가지고 조금 어두운데 일단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평소 옷 쇼핑은 어디서 하시는지, 저 자주 가는 쇼핑몰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바지는 젬마월드를 되게 많이 이용하고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 가지고 그 약간 짧은 핏의 바지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위즈윤이라는 쇼핑몰도 많이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분이 저랑 키가 비슷하셔서. 그리고 주로 근데 저는 쇼핑몰 하나 특정해서 사기보다는 주로 그냥 네이버 네이버 쇼핑에다가 제가 사고 싶은 스타일 검색하고 거기서 가격대나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주로 사는 편이라서 매번 사는 숍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프라인 구매는 제가 제일 자주 보는 곳은 버슈카랑 포레버 21 여기 제일 많이 봅니다. 자라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 자라에서 많이 사요. 근데 자라는 뭔가 다른 스파 브랜드보다는 약간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서 네, 버슈카, 포에버 21, 자라 이렇게 세 가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남자친구분도 대학생인가요? 일단은 같은 동아리 집단에 있었는데 기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다른 선배분이 군대를 가게 돼서 뭐 약간 배웅해주고 밥 먹고 이런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창업을 한 상태였고 그 서비스가 서울대 입구, 낙성대 이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좀 잘 돼서 신촌이랑 이대 이쪽으로 마침 확장을 하려던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 대학생이라서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회사에서 약간 일을 배우면서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대학생인가요? 라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지금은 대학을 다 졸업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기구는 어떤 것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다 쓰고 펜을 사실 잘 안 가지고 다녀서 가지고 다니면 진짜 딱 하나 가지고 다니고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거를 쓰고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그냥 다이소에 가서 삼색 볼펜 아무거나 쓰는 편이에요. 새내기 멋한테 20살 때는 꼭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새내기 멋 그냥 맘대로 사세요. 네, 충고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20살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시나요? 운동 루틴이 궁금합니다.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건 확실히 절대 아니고요. 굳이 따지면은 유지와 체력인 것 같아요. 저는 체력이 약해지면 바로 여기 뭐 나고 공부하다가 졸려서 픽픽 쓰러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그래서 하는 편이고 해야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운동 루틴은 그냥 주로 런닝머신을 뛰고 나서 제가 구독하는 약간 홈트레이닝 비디오들을 몇 개 따라합니다. 이것도 뭐 약간 꼼꼼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날그날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는 편이고요. 주로 땅끄부부 요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노트북 2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하셨는데 정말 별 이유가 없고요. 원래는 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막 중간에 꺼진다거나
약간 렌더링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맥북을 그냥 선물 받게 돼서 그래서 맥북이 생겨서 맥북을 쓰는 거고요. 확실히 렌더링 속도가 진짜 빠르고 안정적이라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기숙사 룸메이트 분들과 친하신 것 같은데 룸메이트 분들과 규칙을 정하고 생활하시나요? 어떻게 원만하게 생활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규칙을 정한 편이에요. 근데 뭐 엄청 빡빡한 규칙은 아니고 12시 되면 불을 끈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방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부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룸메들이 다 그냥 성격이 비슷비슷하고 막 모나지 않아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큰 이유 없고요. 제가 원래 약간 브이로그 보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 할 생각이에요. 뭔가 코르셋 관련된 이슈를 접하면서 생각이 많아졌고 제가 지금 막 머리도 다 짧게 자르고 화장도 다 집어 던진 상태가 아니라서 뭔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막 화장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드림으로써 또 그걸 재생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은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자친구분과 데이트할 때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곳들도 가시던데 혹시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어떻게 내시는지 이걸 물어보셨는데 때에 따라 뭐 다른 게 있겠지만 일단 더치페이라고 해서 그 계산대 앞에서 막 나누고 이런 건 안 하고요. 이거는 그냥 각자의 커플의 사정이나 가치관에 따라 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장인이니까 남자친구가 확실히 더 많이 내는 편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저는 그냥 데이트할 때 그냥 용돈 받고 이런 돈을 쓰고 있어요. 채널명을 버블리라고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했는데 버블리 영어 사전을 검색하면은 이번 뜻에 항상 명랑쾌활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들이 저랑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교환학생을 가면 애인분이랑 오래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같이 가시는 건가요? 오래 떨어져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같이 가면 안 되죠. 남자친구는 일하고 돈 벌고 자기 커리어 쌓아야 되고 저도 가서 제 커리어 쌓고 경험을 하고 와야죠. 그래서 혼자 갈 거고요. 뭐 연락 같은 부분은 뭐 스카이프도 있고 뭐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 근처 외에 다른 맛집 어떻게 찾아다니는지 저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서울대 입구에 갈 거면 서울대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망원동 갈 거면 이제 망원동 사는 언니한테 물어보고 뭐 합정 갈 거면 합정 사는 언니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편입니다. 애인이랑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 초반부터 계속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둘 다 학생일 때는 일주일에 한 번보다 더 자주 봤던 것 같고요. 애인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토요일 날, 뭐 일요일 날 이렇게 주말에 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막 꼭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시간이 나면은 뭐 짧게라도 만나는 편이에요. 질문은 잘 먹는데 마르신 것 같은데 몸매 관리 비결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말랐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르지 않았고요. 관리 비결 같은 거는 없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기름진 거나 이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이다라는 거를 한번 먹었다면은 그 다음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닭가슴살 소세지를 먹는다든지 감동란 같은 걸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혼자서 외출하신다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혼자 광화문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가서 그냥 길거리 구경하거나 카페 가서 편집이나 할 일을 합니다. 네, 주로 이렇게 혼자 노는 것 같아요. 추천하는 인생 책은?
저는 책을 별로 잘 읽는 편이 아니고요. 솔직하게 책 잘 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재밌게 읽고 뭐 나름 인사이트가 있었다 이런 책들을 말하면은 유발 하라리의 그런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책들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름 나중엔 이렇게 되겠구나 뭔가 나름 시사점을 많이 던져줬던 것 같습니다. 버블리님의 인생 가치관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는 커넥팅 더 다츠라는 말을 엄청 좋아하고요. 그냥 이거 인터넷에 쳐보면은 다 나오는데 그냥 이 점들이 지금 다 연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하나로 이어진다, 동그라미로 이어진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이게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살다 보면 결국 이때 뭔가 배우고 느꼈던 게 뭐 이때 나중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다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넥팅 더 다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약속이나 일정이 아무것도 없는 날에는 어떤 하루를 보내시나요? 했는데 밀린 집안일을 완전 해요. 막 빨래 돌리고 옷 정리하고 뭐 방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진짜 훅훅 가더라고요. 제주에서 혼자 올라와서 지내야 할 때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으셨나요? 어떻게 마음을 다 잡으셨나요? 했는데 처음에 올라올 때 두려움이나 걱정 없었고요. 오히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타일 제주가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는 너무 좁아서 진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 진짜 너무 좁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 눈치나 뭔가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돼서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주를 떠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지낼 때 그냥 어느 동네에 가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주 떠나서 서울 올 때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오히려 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대 앞에 그리고 신촌의 맛집을 추천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대 앞이나 신촌에 막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입에 막 폭죽이 터지고 진짜 이건 너무 맛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한 끼 맛있게 맛있다 이 정도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원래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멜리오 아페티토라는 파스타 집이 있었는데 여기 두오모라는 크림 파스타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여긴 진짜 입에서 폭죽 터지는 정도였는데 이게 지난달인가 사라졌고요. 란추탕슈욱이라고 꿔바로우 파는 데가 있는데 불친절하긴 한데 맛은 있어요. 그리고 반서울도 맛있습니다. 근데 파스타류는 좀 비추천이고요. 안심이나 등심 이런 것들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신촌 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맛있고 신촌 공복이라고 고기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맛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갈 때마다 풍경이 너무 예뻐서 매번 여기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 살면 어떤가요? 교통이 불편하진 않나요? 교통은 제가 제주도 내려가면은 주로 엄마 차나 아빠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불편해요. 그냥 시내, 그러니까 번화가 가서 놀 때는 버스가 꽤 많이 있는데 이것도 10시가 넘으면은 끊기기 때문에 불편하고 시외에 막 바다 보이고 예쁜 곳들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확실히 교통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일단 제주도 살면은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빨리 보러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좋긴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울 사람들이 한강을 매일 가는 게 아니듯이 제주도 사람들도 맨날 바다 보러 가고 맨날 산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주도 살면 사는 거지 막 특별한 감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봤던 가장 충격적인 머리 스타일은 뭔가요? 지금까지 늘 평범한 스타일만 해왔던 것 같아서 충격적인 스타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계획 또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보는 거는 귀여운데 실제로 저한테 오면은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만지지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키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글을 읽었는데 주인이 밖에서 많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그런 반려동물 키우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 동물들한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계획 혹은 의향은 없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이 질문을 읽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거겠죠?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별명이 궁금합니다. 제 이름이 윤지인데 제가 원래 한자가 윤이 아니라 륜자를 써요. 그래서 막 제가 고3 때 엄마랑 자주 싸웠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그 패륜지라고 했었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진짜 패륜을 저지른 건 아니고 엄마랑 자꾸 붕당붕당 싸워가지고 그런 별명이 있었고, 또 이름을 막 빠르게 부르면은 곤지가 돼가지고 곤지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많이 신경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만족에 더 집중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두 개가 별로 막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만족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좋게 평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한 가지를 따지자면은 내 만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밖에서 브이로그 영상 찍으면 다른 사람들 시선 같은 거 신경 안 쓰이시나요? 하셨는데 일단은 밖에서 잘 안 찍는 편이에요. 밖에서 특히 이렇게 하면서 제 얼굴 찍는 거는 절대 못하고요. 밖에서 찍을 때는 주로 풍경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걸어가는데 발을 찍는다든지 이런 정도는 찍을 수 있지만 막 제 얼굴 걸어다니면서 찍고 이런 거는 못하고요. 그 밖에서 찍을 때 주로 찍는 거는 막 식당 가서 약간 놓고 이런 거 좀 찍는데 이때도 당연히 좀 민망하고 시선이 느껴지면은 좀 머쓱하고 그렇죠. 근데 뭐 브이로그 하려면은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버블리님이 보는 다른 유튜버들 있는지 있다면 누군가요? 했는데 지금 막상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이 보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예원로그님 진짜 좋아하고요. 헤이주님 진짜 엄청 팬이에요. 그리고 수줍은 도디님 영상도 잘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니님 영상 많이 봅니다. 편집 뭘로 하시나요? 촬영은 뭘로 하시나요? 했는데 카메라는 소니 알파 5100 쓰고 있고요. 편집은 주로 프리미어로 편집을 하고 요즘 애프터 이펙트를 조금씩 독학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언제 시작했는지 알고 싶어요 했는데 지난 2월 26일 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해 2월 26일 날 첫 영상을 올렸어요. 넷플릭스 자주 보시던데 추천해 주실 드라마나 영화 있나요? 했는데 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좋아하고요. 제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뭔가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다양성을 진짜 많이 존중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 거기에서도 상사가 다 아시아인이랑 흑인이고 거기에 막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백인들이었고 뭐 루머 볼 때도 약간 거기서 막 전교 회장이 오히려 막 흑인이고 왕따 당하는 학생들이 백인이고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좋아하는 편이고 내가 사랑한 모든 남자들에게 진짜 재밌었고 이것도 주인공이 동양계 미국인이죠. 그리고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13 Reasons Why 그거는 약간 보다가 재밌었는데 보다가 자꾸 우울해지는 느낌이라서 그만뒀고요. 어벤져스 시리즈랑 마블 시리즈가 있으니까 디즈니가 철수하기 전에 빨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왕 올 데일리룩 영상 찍을 계획 있으신가요? 저 진짜 찍어보고 싶은데 약간 그 룩북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편집들이 다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편집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조금 자신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옷을 막 가을이다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진짜 오래 입고 조금씩 조금씩 진짜 하나씩 하나씩 모으기 때문에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찍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맛집으로 인정하는 기준, 맛집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디 갔을 때 다른 소중한 사람들 데리고 오고 싶으면 그때 맛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면은 가족이랑 갔는데 애인이나 친구 데리고 또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애인이랑 갔는데 친구나 가족들이랑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때가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각대의 정보가 궁금합니다 했는데 2개 쓰는데요. 지금 요렇게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서 어디서 산 건지는 잘 모르겠고, 하나는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에서 하는 게 휴대하기가 편하고 부피가 작아가지고 그걸 제일 많이 들고 다니고요. 이렇게 약간 뭐 말하는 컨텐츠나 이런 거 찍어야 될 때는 요 튼튼한 요 삼각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정보를 제가 산 게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가본 여행지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딘가요? 했는데 태국 파타야랑 코타키나발루인 것 같아요. 태국도 방콕보다는 파타야가 좋았고 코타키나발루도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나는 약간 휴양지에 맞는 체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킨케어 루틴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이마에 여드름이 나서 고민인데, 그래서 제 케어 루틴을 가르쳐줘도 되나 고민이 되지만 저는 그냥 스킨으로 한번 닦고요. 가끔씩,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앰플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에서 끝날 때도 있고, 뭔가 좀 너무 당긴다 하는 날에는 크림을 올리고 잡니다. 이럴 때 나 참 철들었다, 어른이 됐구나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했는데 화나는데 참을 때 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평소 옛날이었으면 화낼 것 같은 일들도 그냥 하고 좀 참으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인 것 같고, 뭔가 서울 올라와서는 저 혼자 엄마 아빠랑 같이가 아니라 혼자 경조사 다닐 때, 혼자 서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결혼식을 가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 가거나 이럴 때 좀 뭔가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Q&A를 찍어보았는데 뭔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말한 것 중에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편집을 하고 나서야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지만, 일단은 아마도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거 말고 오늘 오늘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라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은 댓글을 통해서나 뭐 약간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차차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Q&A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10,000명이 될 때 이제 같이 응원해주신, 그리고 같이 좋아해주신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는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